자, 오늘 배울 테마는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중학교 3학년 때 맨 처음에 나와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가 0이 아닐 때 이 꼴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나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에도 거기에 대한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겠죠. 근데 정의는 똑같겠죠. 그죠? 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어떤 꼴인지를 정의하고 2차 방정식도 방정식이므로 변수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참인지, 어떤 수를 대입하면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방정식의 정의였으니까 그때 x값을 찾는, 즉 해법이 있습니다. 그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해법,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학습 목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3 때 그러한 해법들을 막 연습을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 이제 근해 공식,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합니다. 2차 방정식의 정의는 좀 전에 얘기했던 변수에 대한, 지금은 x겠죠. 에 대한 2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닌 방정식. 보세요. 이거 2차라고 바꾸세요. 2차. 선생님 바꿔놓을게요. 자, 2차 방정식의 꼴은 무엇이냐? 결국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꼴.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0이 아닐 때, 그때 이 등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a도 0, b도 0, c도 0 이런 식의 어떤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지금은 a가 0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항등식이 될 수 없고요.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닐 때에 대해서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선 어떠한 변수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즉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무엇인지를 찾는, 즉 해법, 2차 방정식의 해법을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해법 및 설명이라고 나왔죠? 보세요. 바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해법은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그리고 크게 이제 세 번째 방법, 요런 게 있는데, 첫 번째, 기억.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수분해는 0꼴, A하고 B는 1차 다항식을 했으니까 1차식과 1차식의 곱은 0꼴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자, 2차 방정식 맞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하다의 정의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개수가 다 유리수 범위죠. 인수분해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떠한 계산을 할 수 있냐? 두 개 곱해서 0이라고 하는 이 등식을 보고 우리는 A가 0이다 또는 B가 0이다 라는 논리를 얻어낼 수가 있죠. 두 개 곱해서 0이다 라는 말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는 논리합. 또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둘 다 0이어도 되고 한쪽만 0이어도 되는, 따라서 이건 답을 낼 때 x는 3이거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1인 경우, 3과 마이너스 1을 동시에 해는 AND 이런 개념은 지금 쓸 수가 없는 거죠. x가 3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1은 쓸 수는 없으니까 3이면 3이지 뭐 3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1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논리는 x가 3이다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게 바로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은 9 빼기 6 빼기 3이니까 0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1 더하기 2 빼기 3이니까 0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해법, 첫 번째 인수분해 이퀄 0꼴을 만들 수 있다면 2차 방정식의 해를 다음과 같이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0 또는 얘가 0이라는 그러한 논리를 세워서 x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대신 요걸 기억하세요. 만약 인수분해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x 빼기 x 빼기는 0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러면 이때는 x는 2 또는 x는 2 이제 이런 답을 내면 되는데 x는 2가 중복되니까 x는 2 가로 열고 중근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를 구합니다. 자, 근데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킬게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수분해가 유리수 범위에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자, 그럴 때는 a제곱은 b꼴로 바꿔서 한다. a는 1차식, 그러니까 어떠한 1차식의 제곱은 b는 상수, 어떤 수 이런 꼴로 바꿔서 계산한다. 어떤 수의 제곱이 수일 때는 그 어떤 수는 뿔마루트 어떤 수. 이게 우리가 아는 제곱근의 정의죠. 자,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는 4라고 바꿉니다. 이항하세요.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죠.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합니다.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완전 제곱식 반의 제곱 만든다. 이거 완전 제곱식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전 단원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제곱근의 정의. 어떤 수의 제곱이 5였다면 그 수는 뿔마루트 5다라는 표현 알죠? 루트 5의 제곱도 5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도 5가 되니까 그놈의 제곱이 얘였다면 요놈은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수 있다. 뿔마루트 5. 그러면 양변에 1 더해서 이항시키면 이런 꼴이 나오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5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5가 답인데 1 뿔마 루트 5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은 상수꼴로 만들어서 푼다. 이게 바로 이제 그 2차 방정식의 또 다른 해법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에서 빨리빨리 연습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답을 내는 게 가장 빠른 우선순위고 그게 잘 안 보인다면 완전 제곱식은 상수꼴을 만들어서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기억을 하셔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다. 뭐냐? 중3 때는 근이 없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고등학교 때는 근이 없다라는 표현 안 쓰고 허근이라는 표현 쓰는데요. 너희들 저거 배웠죠? 복소수에서 그 단위여서 허수 배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허수라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답을 낼 때에도 실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허근으로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들까지 답을 냅니다. 한번 이건 보여드릴게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유리수 범위에서. 따라서 우리는 완전 제곱식은 상수꼴을 만들기 위하여 양변에 반의 제곱을 더해요. 그러면 좌변은 x-1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곱근의 정의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게 바로 정의상 루트 2i라는 표현 쓸 수 있죠. 우리가 루트 음수는 그놈의 양수의 i라고 쓰는 게 정의라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넘기면 x는 1 뿔마 루트 2i라고 해서 허근 2개, 1 플러스 루트 2i, 1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허근 2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라는 표현도 얼마든지 이 두 번째 풀이로서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기억하세요. 인수분해가 유리수 범위에서 안 보이면 완전 제곱식은 상수꼴의 형태로 바꿔서 제곱근의 정의로서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x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해법이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니은 완전제곱식은 상수꼴을 이용해서 푸는 이 풀이법을 일반화시켜 놓은 공식이 있는 게 그게 바로 근의 공식인데 이 근의 공식을 지금 이번에 내가 소개해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우는 학습 내용이에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 요 놈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 a가 0이 아니니까 그죠? 요 놈을 실제로 근을 구하는 공식이 얘인데 즉 a, b, c의 수가 정해지면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x값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얘기야. 자, 이것을 내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를 하면은 너희가 이해를 했으므로 이제 써먹으면 되겠죠. 내가 유도한 지식은 내 지식이므로 막 공식 쓰면 되고요. 내가 유도하지 않은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므로 쓰지 마세요. 따라서 난 지금 증명할 겁니다. 유도할 겁니다. 보세요. 양변 C를 빼서 이항시키고요.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눕니다.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X는 제외한 개수 있죠. 개수의 반, 분모의 2 곱한 게 반이죠. 의 제곱을 더합니다. 어디에? 양변에. 자, 그 다음에 요 놈이 이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했기 때문에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거 전개해보면 얘가 나오는 거 많이들 봤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한번 전개해보세요. 예, 전개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뒤에다 만들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거의 공식 같은 겁니다. 자, 오른쪽 계속 정리합니다. 자, 이거 제곱 풀면 4a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계속합니다. x 플러스 2a분의 b의 통째의 제곱은 자, 통분하게 되면 4a제곱분의 b제곱 마 4ac. 자, 선생님이 빨리빨리 통분해서 씁니다. 여기 분모에도 4a 곱하고 분자에도 4a 곱하면 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아까 니은에서 했던 제곱근 어떠한 그 완전 제곱식은 상수꼴을 만들어서 제곱근의 정의로 접근하는 겁니다. 따라서 x 플러스 2a분의 b는 뿔마루 2에 4a 제곱분의 b제곱 마 4ac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요 4는 제곱근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이 a의 제곱은 a의 절대값으로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뿔마 2개의 경우니까 그냥 a라고 합시다. 어차피 경우가 2개 다 있으니까. 그럼 x 플러스 2a분의 b는 2a분의 뿔마루 2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놓을 수 있고 넘기면 x는 통분이 돼 있으므로 마이너스 b 뿔마루 2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얘죠. 논리적 모순 없이 여기까지 변형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근의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는 0이다 라는 놈을 완전 제곱식은 상수꼴로 만들어서 푸는 방법으로 안 하고 이 근의 공식에 대입한다면 a가 얘 1, b가 마 2, c가 마 4라고 생각해서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 2 요 놈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플러스 16 이렇게 만들면 이걸 정리하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바로 근의 공식이다. 자, 그러면 옆에 살짝 짝수 공식이라고 나온 건 무엇이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 불필요한 이 개수가 사라졌나 본데 이것도 이 2차 방식의 근을 구하는 또 다른 공식인데요.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요 b가 만약에 2를 나눈 놈을 b 다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면 2 나눈 놈을 마이너스 1 이런 것을 b 다시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b는 b 다시의 2배가 돼야 되는 건데
보세요. 아까 이 공식 자리에 요 자리에 그 2b-를 집어넣는다면 요 지우고 어차피 다 증명했으니까 2a분의 마이너스 2b- 뿔마 루트 2b-의 제곱이니까 4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4가 묶이면서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루트 밖으로 튀어나올 때는 2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남는 것은 b- 제곱 마이너스 ac만 남는데 그러면 요 2가 나누기가 이 분배 법칙으로 각각 다 나눠지니까 남는 것은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요 놈의 반을 반 2 나눈 거를 b-라고 인정한다면 공식 적용이 좀 더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 답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요 놈의 답을 낼 때 요게 짝수면 이거를 2 나눈 마이너스 1을 b-라고 하고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데요. 얘를 간단히 하면 얘가 나옵니다. 이거 루트 20을 4, 5, 20이라고 해서 4가 밖으로 나올 때 이렇게 돼갖고 약분되면 결국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와요. 따라서 짝수 공식은 언제 쓰면 좋냐? 요 1차항의 개수 이 b가 짝수일 때 그 놈을 2 나눈 놈을 b-라고 놓고 그 공식을 외웠으면 편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공식 외울 때에는 요 2하고 4를 없애갖고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럼 b-는 무엇이냐? 1차항의 개수의 반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나머지 a하고 c는 똑같이 ac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근의 공식과 짝수 공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이 2차 방정식의 최초의 2차 방정식의 정의 파트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무엇이 2차 방정식이냐, 어떻게 생긴 놈이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해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3 때부터 많이 봤으므로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선생님은 개념이 약한 애들 때문에 이렇게 꼼꼼히 이론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개념이 좀 강한 사람들도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학습 목표들이라는 것을 정리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근의 공식 증명은 아주 중요할 수 있고요. 그죠? 짝수 공식의 탄생 과정도 이렇게 한번 이해를 시켜서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차 방정식의 해법은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수분해는 0꼴을 만드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은 상수꼴을 만드는 게 해법인데 그 해법을 일반화시킨 게 근의 공식이고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정리한 식이 짝수 공식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간파하시는 게 이번 첫 번째 내용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잠시 요거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 개념 다지기를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개념딱 문제를 풀겠습니다. 잠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머리 잠깐 식히시기 바라요. 자, 개념딱 문제 들어왔습니다. 개념딱 문제 딱 보니까 몇 문제입니까? 진짜 개념딱 문제 4문제네요. 그죠? 자, 한 문제를 가지고 4가지 방식으로 푸는 것을 내가 조금 이제 설명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죠? 자, 보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 놈을 다음 방식에 맞게 풀어라. 자, a, b 곱한 것은 0꼴로 푸세요. 무슨 말이냐? 인수분해를 이용하라는 얘기네. 그럼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봐야 되는데 아까 예를 들었던 거하고 똑같네요. x 마3 1 인수분해 가능하네. x 빼기 3 x 플러스 1은 0. 자, 너무나 쉽죠? 자, 그러면 2개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다. 이 논리는 절대 틀림없는 논리겠죠. 또는 완전 중요한 겁니다. 또는 한쪽만이라도 0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두 개 곱해서 0이 되려면. 따라서 정답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푼 겁니다. 두 번째,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세요. 자, 보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마3을 2항해서 3이라 합시다. 자,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하여 1차항의 개수의 반, 마이너스 2의 반은 마이너스 1이죠. 그놈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서 1을 더했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했으니까 1을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은 4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이 4였다는 얘기는 그 수는 뿔마 2였다는 얘기죠. 따라서 x-1은 2 또는 x-1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이 뿔마 2라는 얘기는 2거나 또는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를 간단히 표현한 거야. 따라서 이항시키면 x는 3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에다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로 바뀌니까. 정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러한 방식 기억하라는 얘기다. 자, 세 번째, 근의 공식을 이용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근의 공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2차 방식의 일반적인 꼴로 바꿔서 여기서 근의 공식 한번 읊어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게 a의 역할, 요게 b의 역할, 요게 c의 역할이라고 했죠. 그러면 a는 1이니까 2 곱하기 1분의 b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바뀌고, 자, b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ac, a는 1, b는 마3. 그러니까 플러스 12라고 순발력 있게 발휘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2분의 2 뿔마 루트에 16이 되므로 2분의 2 뿔마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두 가지 경우가 있죠. 2분의 2 뿔 4 또는 2분의 2 마 4. 그럼 2분의 6이니까 3 또는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짝수 공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요 놈을 가지고 짝수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바로 짝수 공식인데, 이 b 다시의 정체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이미 요 개수 있죠? 1차항의 개수의 반. 요거. 이게 b 다시라고 했죠. 자, 그럼 공식 적용은 쉽죠.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a는 아까 이제 뭐 그냥 다시 a는 1이었으니까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3으로 바뀌죠.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러면 결국 1뿔마 루트 4, 루트 4는 2, 따라서 1뿔마 2. 이 뜻은 무슨 뜻이야? 1 플러스 2 또는 1 마이너스 2 이런 뜻으로 이해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는 3이고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른 문제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개념 딱 문제로 나는 설명하고 싶은 게 뭐였냐? 2차 방정식의 그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억하라. 어떻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는 0꼴로 만들어서 풀고, 불가능하면 완전 제곱식은 상수꼴로 바꿔서 푸는 것보다, 불가능하면 이제 인수분해는 0꼴을 만드는 게 힘들죠. 빨리빨리 만드는 게 힘드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은 상수꼴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화한 공식이 근의 공식이고,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쓰는 공식이 짝수 공식인데, 종국적으로는 다 답이 똑같은 상황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요 문제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딱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아, 얘가 가능하냐? 그럼 얘로 하세요. 근데 불가능하냐? 그러면 요걸로 해야 되지만, 요걸로 하느니 한 번에 얘로 해도 상관없고. 근데 얘보다는
1차항의 짝수일 때는 얘를 한 번에 쓰는 게 좀 더 빠르고 그런 것을 좀 느껴보라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한번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떠한 문제를 딱 받아서 그 놈이 2차 방정식이었다면 항상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인수분해는 용구를 만들어야겠네. 근데 인수분해가 녹록치 않아요. 그럴 때는 바로 이런 것을 쓰면 좀 빠르다는 얘기죠. 왜? 그 원리에 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맨날 만들어 쓰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 번에 만들어 쓰면 조금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개념 딱 문제를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가볍게 중3 때부터 배웠지만 혹시나 어떠한 내용적인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한번 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고 새로운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답니다. 새로운 내용들은 여기에 딸린 다른 것들에 대한 응용이 나오므로 그것은 2차 방정식의 응용,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만날 거고 2차 방정식의 정의와 해법은 이 내용이 다다. 이 내용이 답니다. 쫄지 마세요. 이 내용이 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2차 방정식의 해법은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테마인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만날 겁니다. 자, 이상.